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교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본 점괘인데 어제 저녁 때 그 해당 손님하고 통화를 하게 돼가지고 점괘의 결과를 바로 알 수 있게 돼서 해당 점괘 하나만 간단하게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18일 날 이날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었고요. 갑진년 개유월 을류일입니다. 질문은 엄마의 건강이 어떠할지를 이제 묻는 점괘였어요. 그래서 풍화가인 이효동, 그래서 풍천소축이 되는 점괘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매봉교 책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 추천사를 써주신 분 중에 그 정다정 약사님이라고 계세요. 예, 정다정 약사님이신데 어, 그분의 이제 어머니가 이제 지방에 살고 계시고 그 약사님은 이제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이제 약국을 현재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명절 내내 이제 몸이 안 좋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다음 날에는 이제 어, 약국을 정상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명절 마지막 날 갑자기 이제 아침에 몸이 안 좋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그래서 급하게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기차역에 와 있다. 그래서 엄마 괜찮으실지 한번 봐달라 이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아주 이른 아침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상태이신데 버티고 계신 것 같다. 또 일을 하셔야 돼서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시다. 제 생각에는 항생제가 필요한데 병원에서 처방한 약들을 보니까 이제 항생제를 처방을 안 해줬고 열이 계속 오르내리는 상태인 것 같다. 폐혈증으로 갈까봐 걱정이 되고 간단한 약들 챙겨서 이제 엄마한테 내려가 보려고 이제 기차역에 있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뭐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직업이 약사시니까 엄마의 증상을 이제 직접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어떤 약을 처방을 해줬냐,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내봐라, 뭐 해가지고 이제 뭐 약은 이제 약에 대해서는 이제 박사니까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셨겠죠. 예. 그래서 점괘를 봤어요, 제가. 그래서 대신 제가 점을 친 거고요. 어,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플랫폼에서 그 이메일을 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 바로 저는 이제 점괘를 봤죠. 그래서 주사위로 점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점괘가 나왔고, 자, 그럼 용신이 어떻게 돼요? 엄마의 건강, 엄마의 건강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부요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부효가 월과 일로부터 힘을 짱짱하게 받고 있어요. 전혀 문제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조금 깨름칙한 게 2효, 2효가 동해가지고 이 재가 동해서 이렇게 살짝 부효를 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 없는 동요라고 하더라도 동하면은 그 작용을 하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살짝 건드리긴 한다. 그런데 이제 이 손님은 병원에 도착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메일 보내시기를, 엄마가 열이 안 떨어져서
병원 응급실에서 이제 수액을 맞고 있는데 열이 39도까지 올랐는데 이제 그래도 지금 많이 괜찮으셨습니다. 뭐 서울 가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제 하셨어요. 예, 근데 저는 이 점괘를 보고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일단은 부효가 힘이 넘치기 때문에 뭐 급성으로 크게 뭐 무슨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거나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 걱정할 거 없다. 근데 뭐 이메일 끝부분에 내용이 나오지만은 그때 당시 통화했을 때 이제 염증 수치가 정상의 70배가 넘는다. 그래서 신우신염이 있어서 입원을 하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제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뭐 부효가 뭐 저렇게 짱짱한데 다만 이 동안 힘없는 제효가 부효를 이렇게 살짝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걱정되는데 근데 뭐 아주 심각하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죠. 제효 자체가 힘이 없는 상태에서 또 형효로부터 이렇게 회두곡을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손님한테 말씀드릴 때 음식을 잘못 먹고 탈나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엄마하고 이제 오고 간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제 말에 이렇게 수긍을 하신 거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염증 수치가 그만큼 올라갔다고 하니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적절한 치료는 하셔야 되겠죠. 뭐 약사 분이시니까 아무래도 약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항생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어필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며칠 입원하시고 나면 염증 수치도 떨어질 거고 그리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신우신염 뭐 신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날 당일날 이제 갔다가 이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뭐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또 약국 영업을 해야 되니까 뭐 아침에 쉬는 중이었는데 급히 봐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 편하게 다녀왔습니다. 뭐 하시고 신우신염 생기면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질까 걱정이다. 그래서 무리하고 계시는 상황에 몸도 축나실까 걱정이 되고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인데 뭐 이만하게 다행인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변동 생기면 연락드리겠다. 뭐 이렇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연락을 주신 게 이제 19일 새벽이었나? 다음날 새벽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밤이었나 보구나.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저의 점괘는 뭐 신우신염이라든지 걱정할 정도의 그 신장 기능이 이제 나빠진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물론 이제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일시적인 증상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지금 자정이 넘어서 이제 어제니까 29일 날 그러니까 딱 11일 만이네요. 11일 만에 이제 어저께 이제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손님하고 이제 어제 저녁 때 통화를 했어요. 뭐 이미 퇴원하셨고 그리고 건강에는 지장이 없으시며 염증 수치는 뭐 링거 맞고 항생제 이제 맞고 뭐 투약을 이제 받으면서 확 떨어졌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70배가 정상 수치의 70배가 넘은 상태였으니까 그래도 좀 더 떨어뜨리는 게 좋겠다 해서
약은 뭐 2, 3일 정도 더 먹는 걸로 이렇게 했다고 해요. 병원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신우신염은 아니다. 예,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결과가 뭐 11일 만에 이렇게 빠르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점괘의 결과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관요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비신에 나와 있지 않고, 그 월일에 나와 있지 않고, 만약에 이제 뭐 비신에 나와 있었다고 한다면, 관요가, 그리고 일진이 뭐 묘목이라든지, 뭐 그래서 이렇게 관요를 만약에 암동을 해주는 경우면, 그럼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혹은 관요가 동했다거나, 비신에서. 예, 그런데 이 점괘는 관요 자체가 이제 비신에 나와 있지 않고 이제 복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행인 거고요. 그리고 이 삼요에 있는 부효가 월과 일로부터 이렇게 생조를 받아서 힘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다만 요 동한 재효, 힘없는 재효가 살짝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콩하고 이제 뭐 자동차 이렇게 가다서다 이렇게 막히는 구간에서 가다서다 반복하다 보면은 앞차가 이렇게 살짝 콩하고 이렇게 박는 경우처럼 이런 동요 축토가 그런 경우예요. 힘없이 동했는데 앞차를 그냥 콩하고 이렇게 살짝 박은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음식 때문에 좀 탈이 나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재효가 동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음식 때문에 탈이 난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어머니도 그렇고 이 약사 손님도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계신 상태였고요.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점괘상으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며칠 만에 이제 퇴원하셨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최초에 이제 그 신우신염 염증 수치가 이제 정상 범위에서 이제 70배가 넘는다고 그래가지고 신우신염을 이제 예상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장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걱정해가지고 급하게 점단을 요청하셨던 건데, 뭐 전혀 문제 없다고 나와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안심하고 잘 다녀오셨다. 그리고 염증 수치도 이제 확 떨어졌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신우신염도 아니다. 그런 이제 답을 어제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예. 어려운 점괘 아니니까 뭐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 이제 대충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아무튼 문제 없는 점괘다. 네. 그 아무래도 그 더위가 아직까지는 기승을 부리고 있었던 추석 연휴였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올 추석이었어요. 올해는. 예년 추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날씨가 그래도 제법 쌀쌀했는데 올 추석 때는 뭐 낮 기온이 뭐 30도가 넘는 날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뉴스 매체에서도
뭐 생선전이라든지 그런 것들 실온에 보관하지 말라는 식중독 때문에 그런 뉴스를 이제 내보내기도 했었죠. 이번 추석 때는. 예, 근데 어쨌든 점괘가 보여주는 것처럼 음식 때문에 탈이 난 것이고 그런데 아까 그 음식의 그 어떤 식중독, 곰팡이 이런 세균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갑자기 그 음식 하나 잘못 먹었다고 염증 수치가 정상 범주에서 70배까지 높아진다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그래도 아무튼 뭐 항생제, 그러니까 이분이 약사니까 본인이 약사인데 약에 대해서 박사 아닙니까? 약에 대해서만큼은. 그렇다 보니까 의사가 항생제를 처방 안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납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또 내려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처방을 안 해도 되는 약은 본인이 이제 싸가지고 가신 거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셔서는 병원 가셔가지고 직접 이제 항생제를 이제 투여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시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의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뭐 항생제를 이제 또 처방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잘 마무리가 됐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어려운 점괘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어머니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무탈하시다. 예. 정상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70배가 높아졌는데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다시 뚝 떨어졌다라는 것은 참 이게 약의 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손님이 본인이 약사가 아니라면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또 못 하잖아요.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예. 예, 그래서 아무튼 결과가 나온 것을 그냥 바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짧게 영상으로 한번 남겨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는 낮에는 조금 더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한 2, 3일 정도 더 지나야지 낮에도 좀 선선할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까탈스럽고 그 좀 비위생적인 곳에서 먹으면 바로 저 배탈이 나는 사람이라서 좀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밥을 이제 아무 데서나 잘 안 먹습니다. 저도 특히 이제 더울 때는 더 그렇죠. 더울 때 오히려 그 시원한 음료나 저는 아이스 커피를 아예 안 마십니다. 아이스 커피 자체를 아예 안 마셔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커피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뜨거운 커피만 마시지 아이스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진짜 커피 맛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얼음을 못 믿어요. 얼음 자체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 얼음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 기계, 그리고선 그 얼음이 보관되어지는 그 냉동고, 그 안에 곰팡이균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얼음이 들어간 어떤 음료, 만약에 시원한 음료를 마시더라도 캔에 들어가 있는 뭐 음료를 마시지, 뭐 카페에서 판매하는, 그래서 얼음이 들어간 시원한 음료는 저는 마시질 않습니다. 네, 꼭 배탈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 아셔야 될 게, 이거는 상식입니다. 상식. 그
더워가지고 몸에 열이 많이 날 때, 겉에 몸에 열이 많이 날 때는 오히려 따뜻한 걸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몸 안쪽과 바깥의 온도를 맞춰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겉에가 덥다고 그래서 시원한 걸 마시면 오히려 배탈이나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추울 때, 냉면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추울 때 냉면을 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 겉으로 추울 때 오히려 속 안은 따뜻해지게 돼 있어요. 인체 구조상. 그래서 오히려 추울 때 시원한 것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근데 여름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여름엔 몸 겉에 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더위를 식히려고 시원한 걸 마시는데, 근데 우리 사람의 몸은 겉이 더울 때 속 안에서는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속 안은 일정 부분 온도가 내려가져 있어요. 음양오행이 이치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덥다고 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뭐 시원한 음료를 벌컥벌컥 마시면 오히려 배탈이 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생수를 이제 병 500ml 생수를 이제 배달을 시켜가지고 한 박스씩 놓고 마시는데, 저는 냉장고에 두고 마시질 않습니다. 물도 그냥 그 실온에 놓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냥 마셔요. 그리고 생수를 이제 500ml짜리를 마시지만 병에 입을 대고 마시질 않아요. 컵에 따라서 마십니다. 그래야지 세균이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는 낮에 조금 더우니까 드시는 음식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더울 때일수록 몸이 덥기 때문에 속 안은 온도가 이미 차츰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겉에가 덥기 때문에 시원한 걸 자꾸 드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울 때일수록 따뜻한 것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짧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새로 시작되는 이번 주 한 주도 잘 시작하시고요. 오늘은 또 이제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예, 9월 한 달 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